추석 연휴를 앞두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서둘러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 속에 가족 간에 나눠서 방문하거나 나홀로 고향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주 공항 내 제과점 직원 성희롱 피해 논란과 관련해 제과점 업주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 공항의 보복성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충주 청명주가 올해 청와대에서 보내는 추석 명절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민속주로는 충북 최초입니다. 추석 명절 충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신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하는 만큼 시중보다 10%에서 30% 저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예년 같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전통시장이 북적였고 터미널과 기차역에도 서둘러 고향을 다녀오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코로나로 예년 같은 대목은 기대할 수 없지만 모처럼 시장 안에 온기가 돕니다. 시장 안 이곳 저곳에서는 정겨운 흥정이 벌어지고 좀 더 주세요. 많이 사니까 하나 더 주세요. 그래 오늘 기분인데 하나 더 줘. 부침개며 햇과일이며 만나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전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연휴 앞에 이렇게 5일장이 닿아서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보러도 많이 오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인분들도 그렇고 모두 활기차 보이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관문인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서둘러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가더라도 짧게 다녀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족 간에 나눠서 방문하거나 부부 또는 나홀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 찾아뵙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다 같이 모였을 텐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냥 두 분 이렇게 따로 뵙는. KTX 오송역에는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는 검사소를 격려차 찾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지키기를 통한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가능하면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만나는 시간은 최소화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데서 만나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 한 달간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전 한 달 전보다 60%가 증가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어제 청주공항 내 한 제과점 직원의 성희롱 피해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제과점 업주는 국무조정실에 비위를 고발한 이후 공항이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에 입점한 제과점 업주 A씨는 지난해 10월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국무조정실에 고발합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소속 파견 소장과 당시 청주공항 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A씨는 공항에 보복성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공항에서 제과점과 함께 편의점도 운영하는데 공항 승인을 받아 편의점에 라면 조리기를 설치했지만 단 하루 만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인 B사가 민원을 넣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특정업체 점장님께서 이걸 보셨고 이걸 빼라면 민원을 넣으셨다. 특정업체 봐주기식 피해는 또 있다고 말합니다. 공항 내 임차인의 전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B사의 매장 한 켠에 또 다른 제과점 C사가 입점했다는 겁니다. 매장 앞 광고물 설치도 못하게 돼 있지만 C사 앞엔 광고물이 버젓이 나와 있다고 토로합니다. 어떻게 일반 음식점에서 제과점 승인을 내줬느냐. 지근거리에 다른 제과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상권보호를 위해서 웬만하면. 하지만 청주공항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의 조사가 모두 끝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 음식점 안에 제과점이 입점한 것은 입찰 당시 현 사업자가 종합심사평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전대 개념과 다르고 매장 앞 불법 배너는 공항이 이미 수차례 지도했지만 해당 업체가 몰래 내놓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비위 사실 고발 이후 당사자 징계는커녕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과점주 A씨. A씨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부의 감사 결과 이행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수백 년 전통의 충주 청명주가 올해 청와대에서 보내는 추석 명절 선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속주로는 충북 최초인데 청명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김해김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민속주인 청명주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에 사용했다 해서 청명주라 이름 붙여졌는데 찹쌀과 재래종 밀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저온에서 약 100일 동안을 발효, 숙성해서 만들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비법이 향전록에 수록돼 있어 충북 무형문화재 2호로도 선정됐습니다. 오로지 쌀하고 물하고 누룩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온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발효시키거든요. 근데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없는데도 쓴맛, 단맛, 신맛, 감칠맛 여러 가지 다 내는 게 그게 비법이죠. 이 청명주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추석 명절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민속주로는 충북 최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5,000여 명에게 청명주와 팔도쌀을 추석 선물로 보냈습니다. 청명주가 대통령 선물이란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고 또 매출도 지금 몇 배 이상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상당히 즐거운 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전통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김영섭 씨는 증류주와 막걸리 등 다양한 종류의 청명주도 개발해 전통주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이번 명절에는 충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가 농민들의 직거래 장터로 변신하는데요. 지역의 명품 농산물도 구매하고 농민도 돕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보은군을 지나는 당진 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한켠에 농산물 직판장이 마련됐습니다. 보은을 상징하는 대추를 비롯해 포도와 사과, 복숭아 등 지역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산물들이 손님들을 맞습니다. 청주 오창휴게소에는 청주 지역 화훼농가들이 재배한 꽃과 버섯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청주, 음성, 보은 등 9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 여유 공간에 19곳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충북을 중심으로 1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충주 사과와 단양 마늘, 음성 인삼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파는 만큼 시중보다 10에서 30%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세일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싱하고 건강한 제품이니까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연휴 충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농민도 돕고 지역 대표 농산물도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번 명절 고향집과 지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하셨나요? 조금은 특별하게 안전을 듬뿍 담은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제천시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층 배관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주민이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천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가 집 전체로 퍼졌는데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려 70대 노인이 집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지칭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필수로 하는 법이 개정됐고 기존 주택은 2017년 초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국 62%로 여전히 주택 10곳 중 4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가족,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필수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명절 우리 집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제안하는 등 우리 스스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신제품 개발보다 정부 부처의 복잡한 규제 조건을 맞추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사업화가 늦어지고 심지어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 있는 재활치료 전동의료기기 생산업체입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식약처 등 다양한 규제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통과하는 게 사업화의 관건입니다. 기업으로선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인허가 서류, 보험 등재까지 전 과정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도움으로 인허가 기간은 4분의 1가량, 비용도 수천만 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인허가 컨설팅입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승인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조건만을 선별해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시험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360여 개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제약과 바이오 헬스 분야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바이오 신약, 제약 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충북도 내 바이오 헬스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선제적 인허가 컨설팅이 도내 중소의료기업들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3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청주에서는 2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주에서는 5명, 진천 6명, 괴산 음성군에서 각각 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752명입니다.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도 계속된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모든 일은 언제나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결백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충북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의연한 마음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재판매나 환전 등을 통해 개인 간 현금화되고 있다며 발각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개막 열흘째인 오늘 온라인 예매 사이트 예매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는 11개로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인기를 입증한 겁니다. 내덕동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연휴 기간에도 매일 진행되며 추석 당일에만 오후 2시에 개장합니다. 청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508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청주시의 구매 보조금 지원은 올해 들어 3번째로 전기 화물차 지원 금액은 한 대당 9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소차는 3,35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 달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종한 증평군의회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충북도청 이청사와 도의회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도의회 분리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도청 이청사 건립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충북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증평으로 도청이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추석 연휴 집에서 머무는 시민들을 위해 가족과 함께 제천 둘레길 걷기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챌린지는 지역의 하천과 의림지, 비행장 코스를 잇는 총 20km 구간의 제천 둘레길을 80% 이상 걷고 쿠폰을 신청하면 선물이 지급됩니다.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이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제 저의 뜻을 말씀드리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지방선거가 10개월이 남지 않은 만큼 충북교육에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출신인 윤 전 총장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청주교대 교수로 일해왔으며 충북교청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충북안전체험관 홍보대사로 아역배우 김강훈을 위촉했습니다.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 미스터 션샤인, 라켓소년단에 출연한 김강훈은 충북안전체험관을 널리 알리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충북안전체험관은 화재와 지진, 어린이 안전 등 5개 체험장 20개 시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천소방서가 추석 연휴 성묘를 위한 벌초 작업과 등산로 이용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5,600여 건의 벌쏘임 사고 중 1,900여 건이 추석 전 30일 동안 집중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7월과 8월 사이에 벌쏘임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